돼서 이제 황제 자리에 오르지만 슬프잖아요. 쫓겨나니까. 그러니까 아버지의 만수무강을 빌면서 이름을 진 게 덕수궁이 되고, 그러면 여기 덕수궁이라는 이름이 그전에는 이름이 무엇일까요? 경운궁이었습니다. 경운궁. 그럼 경운궁은 뭐냐 하면 이게 임진왜란 그 역사 속에 중요한 역사가 하나가 뭐냐 하면 선조 임금께서 1592년 4월 13일 날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약 40일 만에 한양이 함락당합니다. 그래서 이 그냥 함락당했을 때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선조가 피난을 간다라는 생각이 없었어요. 피난은 조선의 생각이지 일본은 자살을 하거나 자결을 하거나 마지막까지 결사항전을 하거나 하는데, 선조 임금께서는 어찌됐든 간에 뭐 다른 사연도 많습니다만은 의주로 피난을 가셨다가 1년 3개월 만에 한양으로 돌아오십니다. 돌아와서 보니까 3대 궁이 있었는데 경복궁, 그 다음에 창덕궁, 창경궁이 다 불타버리고, 그래서 가실 데가 없어요. 그래서 내가 살 데가 어디냐라고 물었습니다, 신하들한테. 그랬더니 바로 이 자리를 가리키면서 월산 대군이 살았던 터에 기와집 한 채가 남아 있습니다. 그 기와집을 오늘 보시게 되고, 서거당이라는 기와집, 지금도 이 채색을 하지 않고 이렇게 남아 있는. 그래서 여기에 거하게 된 겁니다. 그게 1593년이 되겠고, 선조 임금께서는 그래서 여기서 계속 그 직무를 모시고 하시다가 1608년에 여기서 승하하신, 임금이 돌아가신 분이 승하라고 하는 거예요. 바로 요 서거당에서 돌아가셨어요. 그러고서 바로 그 즉조당이라는 데서 강해군께서 거기서 이제 즉위를 하셨어요. 강해군은 누굽니까? 선조의 아드님이시지만 적자 문제로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이었고, 그의 배다른 동생이었던 영창대군을 어쨌든 이제 살상하게 됩니다. 그리고 자기보다 한 10살 이상 어린 임목대비가 어머니세요. 이붓어머니. 임목대비를 바로 이 서거당에 폐위를 시킵니다. 그게 1623년에 인조반정에 폐물혈제라고 해가지고 바로 이제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, 이후에 이제 서인의 탄핵을 받아가지고 강해군은 이제 창덕궁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. 그런데 1608년에 강해군이 지금 이 궁을 떠나서 이 궁에 떠나면서 이 궁이 바로 아버님이 그 어려운 시기에 사셨던 당호를 져야 되겠는데 뭐라고 졌냐 하면 그때 경운궁이라고 졌습니다. 경사스러운 군이 만대에 기하라. 그래서 경운궁이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다가 1907년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, 우리가 또 일본의 또 나라를 또 이제 빼앗기고,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1895년에 명성황후께서 지금의 경복궁 권총궁에서 일본 낭인들에 의해서 살상당하시고 시신이 훼손당해서 아예 시신 자체를 못 찾는, 그래서 사시나무 떨든 고종께서 그 모든 것을 걸고 목숨을 걸고 위장을 하고 가마를 타고 신새벽에 경복궁의 그 신문문을 빠져나와 가지고 그쪽 효자동으로 해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했다는 얘기를 안 하고 아간 파천이다라고 하는 문자를 씁니다. 아, 러시아 공사관에 간 임금께서 이제 직무지를 옮기신 겁니다. 거기서 1년을 사시다가 여기를 내려다 보니까 여기가 터가 좋은 거예요. 그리고 경복궁으로 다시 가면 본인이 돌아가실 것 같아요. 궁이 큰 데다가 경비가 쉽지가 않잖아요. 궁이 크면 경비가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. 반대입니다. 근데 여기를 보니까 여기를 담을 잘 치면 궁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1897년에 거기서 1년간 아간 파천의 현장인 러시아 공사관에서 사시다가 1897년에 일로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도
제국이 한번 되어봐자. 그래서 대한제국을 이제 선포하시고 강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합니다. 그 연호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인 부분에서의 굉장한 시그널을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코드거든요. 그것은 뭐냐 하면 달력이든 뭐든지 자기 나라의 왕의 그 탄생을 일련으로 보는 겁니다. 왕의 탄생.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그 명나라 시대의 그 조선은 명나라의 황제의 연호를 따랐고, 청나라 시대에는 뭐 옹정제라든지 만력제라든지 이런 연호를 땄었는데, 야 이제 우리도 독립을 하자 해서 1897년에 비로소 우리가 최초의 연호를, 조선시대 연호를, 강무라고 하는 연호를 대한제국 일련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학계행도 곁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를 리 없었던, 사실은 토지의 박경리 선생께서 그 토지를 시작을 할 때 바로 강무 일련 추석,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제 이 토지가 시작이 되는 거는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제 한마디만 하고 이제 저쪽 그 함정전으로 떠나려고 그러는데, 이후에 그러면 고종 황제의 죽음은 어떤 결말을 낳는가? 정확하게 1919년 1월 21일 날 이제 우리가 방문하게 되는 함정전이라고 하는, 저기가 고종 황제의 침전이셨는데 저기서 승하하십니다. 근데 그 승하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비슷한 일을 낳습니다. 의문사. 그러니까 의문사라고 하는 건 지금도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그 죄 없이 죽으면 민중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? 그때 임금은 지금 개념의 대통령하고 또 달라요.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겁니다. 임금의 그 죽음에 대한 의혹은 분노를 유발시키고 백성들한테. 그런데 1월 20일 날 돌아가셔서 인산일을 3월 3일쯤으로 잡고 있었어요. 인산일이라는 건 장례식 날짜. 상녀가 금곡으로 가는 겁니다. 지금의 금곡, 남양주 금곡에 가면 고종 황제 등이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가시는 날이 3월 3일이에요. 3월 2일이 일요일입니다. 그래서 3일절을 잡게 될 때 앞에 그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, 그 다음에 1918년이 되면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드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그 조선의 그 에리트 청년들이 일본에서 공부하면서, 야 우드르 윌슨의 그 민족 자결주의에 의해서 우리도 독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싹이 텄고,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바로 이 그 독수궁의 함정전에서 고종 황제께서 의문사한 게 같이 맞부딪힌 게 3일이죠. 그래서 이 지금 여기는 지금 제가 그 가리키는 방향은 독수궁의 동문이고, 그 다음에 원래 독수궁의 동문은 이쪽에 보면은 자세히 좀 습비져서 안 보입니다만은 대한항공 자리가 인하문이 있었던 자리입니다. 원래 그 다음에 서쪽에 문이 있었고 북쪽에도 문이 있죠. 그런데 조선의 능이 지금 5개가 있는데, 지금 한양에 모든 능에는, 아니 모든 궁에는 남쪽 문의 문은 다 우리가 얘기하는 하악할 때 하자를 썼어요. 강화문은 어디에 그 남문입니까? 강화문. 경복궁이잖아요. 경복궁의 남문이 강화문이고 하자. 백성들을 인의 예지 신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 이를테면 유교 오상으로 다 백성들을 바꾸겠다는 겁니다. 인이 뭡니까? 착한 거예요. 의로운 겁니다. 인의 예절을 아는 백성으로 만들겠다. 지혜로운 백성으로 만들겠다.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겠다. 이거는 금과 옥토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그 당대에 모든 그 한양 조성의 문이, 큰 문이 4개가 있지 않습니까? 동서남북에. 그냥 동문, 서문, 남문 이렇게 하면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, 옛날에. 남쪽에는 숭례문이라 해서 인의 예에서 예자를 썼습니다. 그 다음에 서쪽에는 돈이문이라고 해서 의자를 썼어요. 저쪽 그 동대문 쪽은 그냥 동대문 하면 좋은데 흥인 지문에서 인자를 썼어요. 그 다음에 저쪽 숙정문은
그 숙지문하고 같이 연결돼서 지자하고 연결이 됩니다. 정자가 지혜 지자하고 같이 썼어요.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신자가 없잖아요. 신은 뭡니까? 보신각입니다. 보신각. 가운데. 그리고 이 보신각은 이게 지금 동서남북에 이게 약 700만 평 정도 되는데 정 지점에 활용첨정을 찍은 게 종각이에요. 지금 광주에서 이제 손 박사님 지금 오셨는데 그래서 이게 18.7km입니다. 한양도성이 전체 거기 물론 이제 4개의 또 소문이 있어요. 그럴 때 우리 그 태조 이성계 이후에 바로 이 활용첨정이 이후에 보신각이 됐고 그러면 이제 그 역사성에서 왜 정동이라고 그랬느냐? 정동은 바로 신덕왕후 강씨라고 해서 태조 이성계의 두 번째 이제 그 왕비시죠. 이분이 1396년에 돌아가셨어요. 돌아가셨는데 이 사대문 안쪽에 명당 자리를 잡아서 묘토를 잡으라고 명을 내렸습니다. 그게 바로 조금 이따 가게 되는 요 지금 영국 대사관하고 우리 지금 이제 함령전 들렸다 바로 이게 거쳐서 갈 거거든요. 약간 언덕바지. 제가 추정하건대는 바로 그 자리에 신덕왕후 강씨의 묘침이 있었습니다. 그게 묘효가 정릉이에요. 정릉. 그래서 여기가 이후에 이쪽 지역을 다 정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잘 아시지만은 신덕왕후 강씨하고 그 바로 태종 이방원하고 관계가 굉장히 악화가 됐죠. 그래서 1400년에 그 이방원이 정권을 딱 잡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자기의 이를테면 계모면서 자기의 정적이었던 신덕왕후 강씨의 이 묘역을 다른 데로 없애고 다른 데로 이동시키면 2천을 하는 거예요. 8천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지금의 국민대학 쪽으로 옮기게 됩니다. 서울에 전쪽 정릉. 그게 지금 정릉동이 된 겁니다. 그래서 지금도 거기 가면 신덕왕후 강씨의 묘역이 있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.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동의 뿌리와 그 다음에 이 사대문에 얽힌 이야기 그 다음에 임진왜란과 이후에 일제강점기의 초기 단계가 바로 이 정동에 오롯하게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자리가 좀 편안하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더 한 겁니다. 근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일어나셔서 한 3분 정도 찡그리면 또 저는 이동을 합니다.